서울에서 아파트 알아보고 계시면 토어제라는 말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토어제에 대해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의외로 드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멋모르고 계약했다가는 거래 자체가 효력을 잃고 최악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그리고 수억 단위 벌금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토어제가 뭔지, 서울 어디가 해당되는지, 어떻게 집을 사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3가지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우선 토어제는 토지거래 허가제의 줄임말이에요. 일반 매매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합의하면 바로 계약하지만 토어제 지역은 다릅니다. 구청장한테 미리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인정돼요. 쉽게 말하면 왜 이 집을 사려고 하는지, 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구청에 보고하고 허락받아야 한다는 뜻이죠. 토어제의 주요 목적은 투기 거래를 차단하고 실거주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토어제 지역에서 집을 사면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하고 자금 출처도 다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어제 구역 매매는 대출 한도도 같이 신경 써야 하는데요. 토어제 자체가 대출을 줄이는 제도는 아니지만 서울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었거든요. 15억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15억 초과 25억 이하는 4억, 25억 초과는 2억까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토어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는 허가가 나느냐뿐 아니라 내 자기 자본으로 잔금까지 가능한가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자, 그럼 서울 어디가 토어제 지역일까요? 놀랍게도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이 모두 토어제 지역이에요. 기존에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구만 묶여 있었는데 2025년 10월부터 나머지 21개 자치구까지 한꺼번에 추가됐어요. 노원, 강북, 은평, 영등포 등 평소에 여긴 규제랑 상관없겠지 하던 동네까지 전부 다 들어갔죠. 거기다 재건축 단지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모아타운 지역은 별도로 더 엄격한 허가구역으로 따로 지정돼 있어요. 이 별도 지정 지역은 일반 토어제보다 거래 조건이 한층 더 까다롭습니다. 한마디로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신다면 대부분 토어제 영향을 받는 매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토어제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할까요? 5단계로 정리해드릴게요. 1단계, 매물 확인 및 약정서 준비. 매물을 확인하고 매도자와 조건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허가 신청용 약정서를 준비해요. 2단계, 토지거래 허가 공동신청. 매도자와 매수자가 같이 구청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한쪽만 단독으로는 신청할 수 없어요. 처리 기간은 평일 기준 15일, 보통 3주 정도 걸립니다. 3단계, 허가 후 정식 매매 계약. 허가가 떨어지면 그때 본계약을 씁니다. 허가 전에 계약서를 써도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니 주의하세요. 4단계, 본계약 신고와 잔금 및 소유권 이전 등기.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 4개월은 허가관청이 통상 적용하는 기준 기한이에요. 실무상 거의 모든 허가가 이 기간으로 나오니 못 지키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단계, 즉시 입주 및 2년 실거주. 등기 끝났으면 바로 들어가서 살아야 해요. 최소 2년은 살아야 하고 빈집으로 두거나 전세를 놓으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실거주 의무에 최근 큰 변화가 있었어요. 2026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가 실거주 유예 대상을 세입자 있는 토어제 주택 전체로 확대한 겁니다. 조건은 명확해요.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이어야 하고 주택은 발표일 시점에 이미 임대가 잡혀 있어야 합니다. 새로 세입자를 들이는 갭 투자를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마쳐야 하고 유예는 임대차 종료일까지인데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합니다. 그 뒤로는 똑같이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요. 토어제에서 가장 머리 아픈 부분은 서류인데요. 자금 계획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2단계로 나뉩니다. 1차, 토지거래 허가 신청 단계. 토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여기서는 자금 계획만 정리해서 내면 되고 증빙 서류는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2차, 본계약 후 30일 이내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다시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30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증빙 서류 종류는 자금 종류에 따라 달라요. 본인 예금이면 예금 잔액 증명서, 대출이면 부채 증명서, 금융거래 확인서, 기존에 있는 집을 팔아서 마련하면 매매 계약서, 부모님이 주거나 빌려주시면 증여 계약서, 차용증, 증여세 신고서가 필요하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1차와 2차 자금 계획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구청에서 소명 요청이 들어오고 조사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1차에는 예금 5억이라고 적었는데 2차에 예금 4억과 부모님 차용 1억으로 바뀌어 있으면 그 즉시 의심 대상이에요. 처음부터 일관되게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 토지 이용 계획서, 기존 주택 처리 계획, 임차인이 있으면 임대차 종료 확인서까지 필요한데요. 특히 세입자가 있는 매물을 사실 거라면 서류가 더 까다로워요. 매수자가 직접 들어가야 하는 게 원칙이라 기존 세입자를 어떻게 내보낼지 계획서까지 같이 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실거주 유예 조건에 해당하시면 임대차 종료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지만 그래도 서류는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 솔직히 혼자 다 챙기기 정말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토어제 매매 준비가 막막하시다면 등기온으로 오세요. 등기온은 법무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등기 대행 서비스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부터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한 번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영상 더보기란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토어제 지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허가 전 본계약 체결. 허가 신청해놓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미리 본계약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허가 전에는 계약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허가가 나야 유효해지고 불허가 되면 그 즉시 무효가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개별 공시지가 기준 토지 가격의 30% 상당 벌금까지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 갭 투자 또는 매수 후 미입주.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토어제 지역에서는 갭 투자, 그러니까 전세 끼고 사는 건 원천적으로 금지입니다. 매수자가 직접 들어가서 살지 않고 전세 세입자를 들이면 그 즉시 실거주 의무 위반이에요. 즉시 입주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3개월 이행 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입주하지 않으면 최대 취득가액의 10%까지 매년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살 자신이 없으면 토어제 지역에서는 매수 자체를 다시 생각하셔야 해요. 세 번째, 자금 출처 허위 작성. 증여인데 빌렸다고 쓰자, 예금 부풀려서 쓰자,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는 국세청에도 공유되기 때문에 차용증을 써놓고 실제로 갚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추징되고 가산세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3가지는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서울에서 집 사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토어제 완벽 가이드를 정리해드렸어요. 토어제는 모르고 들어갔다가는 정말 곤란해질 수 있는 제도지만 미리 알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그렇게 무섭지만은 않습니다. 토어제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등기온으로 오세요. 신속히 도와드릴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